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설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요, 지인분들하고 SNS 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 대면으로 해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 오갔는데,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어요. 자, 이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주고받는데 은근히 많이 나온 질문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작년 3월에 했더라면, 작년 늦봄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라도 했더라면, 주가지수가 2500을 넘어갔을 때라도 했더라면, 이런 식의 후회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런 후회를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자, 최근에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구체적인 방안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 들어오긴 하였지만 작년엔 그냥 간보기 수준, 맛보기 수준으로만 들어왔고, 올해 정말 큰 돈을 들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올해 처음부터 큰 돈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자, 과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유, 그때 했더라면 이런 후회만 해야 될지, 오늘 증시 토크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 사태 때, 그때 투자를 더 크게 했더라면, 아니면 그때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뭐 여러 가지 후회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올해 주식시장 올 초부터 해서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했더라면이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아직 주식 투자를 안 한 분이든, 그리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이요, 저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언제나 그래왔어요. 그런데 막상 그 시점, 그때 그랬더라면, 그런 후회를 하지만 막상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하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과거에 제가 2000년 초반에 회사에 다닐 때 이제 직장 동료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주식 투자 이야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자, 부장님 중에 한 분이, 아이고, 불과 몇 년 전 IMF 때, 그때 모든 주식 떨어졌을 때 뭐 내가 어떻게 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맞아요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막상, 자, 2001년 2011년 아닙니다. 2001년 정말 옛날 얘기네요. 9.11 때 이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다 도망가요. 막상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2003년, 자,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아이고, 내가 IMF 때 그런 상황이라면 내 어떻게 할 텐데? 라지만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도망가기 바쁘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자, 이번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람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서, 개인 투자자의 신화, 혁명, 이것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시점에 주식시장에서 도망가신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이때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주식 투자하신 분들, 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오신 분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오히려 한참 오른 후에야 큰 자금을 집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 그 시점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올해 초, 그리고 설 지나고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금 유입이 올해 초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막상 주식시장에 들어와 보니까요. 자, 작년처럼 뭔가 선형으로, 뭐 쭉쭉, 예, 기하급수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장주라고 하는 뭐 여러 종목들도 보면, 아니, 사놓으면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니, 십몇 프로가 빠져. 예,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번 설 연휴 때, 은근히 밤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10%, 20%, 30% 급락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우리 애청자님들 중에도 분명 한두 분, 예, 계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불안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략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 전략, 투자 전략. 이거 정말 잔소리처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데, 아니, 투자 전략, 뭐, 이성수 대표, 유튜브에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라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란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료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건요. 조만간에 제 책이 새로 나옵니다.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일부 제가 발췌했어요. 예,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증권계좌 만들 때 혹은 금융상품 증권사에서 가입할 때 투자정보 확인서라고 무슨 설문조사 같은 거 해요. 그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있거나 혹은 거래하신 증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있을 겁니다. 거기 그 설문조사를 활용하면 투자자 여러분, 당신은 뭐 투자 성향이 뭐 뭡니다 하고 5개 등급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공격형 투자, 그리고 적극형 투자, 적극 투자형, 그리고 위험 중립형, 안정 추구형, 그리고 안정형, 이렇게 이제 5개 단계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공격 투자형입니다. 공격 투자형. 예. 여러분들 이거 해보시면 여러분만의 투자 성향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자,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예금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친구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공격 투자형으로 설문조사가 나올까요? 아니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안정형 내지는 안정 추구형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자분이 공격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런데 나는 은행 예금 이자 정확하게 뭐 2%, 1점 몇 프로든 그거 칼같이 나오는 이자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 이러니 밤잠을 설치죠. 자, 이런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 배분 전략상 안전하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샘플로 자산 배분 전략 예시를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요거 이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틀리고 약간은 융통성 있게 비율을 바꾸실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요 5단계 투자 성향 5단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만의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공격 투자형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공격 투자형이나 적극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투자 손실률을 마이너스 20%에서 반토막까지도 각오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각오가 되어 있어요. 적극 투자형은 조금 공격 투자형보다는 감수할 수 있는 정도가 적긴 합니다. 자,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저처럼 공격 투자형은 자산 배분 전략을 90대 10, 주식 90, 안전자산 10, 뭐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고, 적극 투자형은 70대 30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단계인 위험 중립형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20% 손실만 돼도 큰일 날 것 같아 막 이런 좀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반반, 안전자산 반, 주식 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는 마이너스 20%뿐만 아니고 한 마이너스 10%도 힘들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나는 아예 손실 각오 안 돼 있어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정형이나 안정 추구형 쪽으로 해서 주식 대 안전자산 비율을 30대 70 또는 10대 90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선 약간씩의 비율의 변동은
여러분들에 따라 투자 성향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자산 배분 전략 이성수 대표가 맨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비율을 여러분에 맞게 비율을 설정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의 참고로 자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웠다? 예. 이걸 이제 단순하게 자산 배분 전략으로 세운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비율에 맞춰서 여러분들 자산 배분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또는 규칙에 따라서 예, 자산 배분 전략을 리밸런싱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비율을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또는 뭐 지수가 10% 빠지면 리밸런싱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세우셔가지고 리밸런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단순하게 비율에 맞춰서 딱 세팅하고 놔두면요. 그건 방치예요, 방치. 예, 그냥 방치. 그겁니다. 이건 이도저도 아니에요. 리밸런싱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려운 과정 아니죠? 자, 여러분들의 맞게, 성향에 맞게, 자, 자산 배분 전략 세우고, 그것을, 6개월이든 1년이든, 아니면은 지수가 10% 빠지거나 오를 때마다 리밸런싱을 해주시기만 하셔도,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투자 수익률 퍼포먼스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종종 2차 세계대전, 어떤 전쟁사, 이런 유튜브 영상 재밌게 봅니다. 근데 그 영상들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 때 최악의 전술, 해가지고 등장하는 것 중에, 일본의 반다이 돌격, 그리고 그때 당시 구소련이죠. 구소련의 우라 돌격. 이게 꼭 등장해요. 예, 총도 없이 돌격하는 게 저겁니다. 반다이 하고 예, 돌격하고 우라 하면서 돌격하는데 총이 없어. 이거 얼마 참 슬픈 현실입니까? 자, 그런데 작은 전술도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든다? 그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 전략, 앞서 언급드렸던 방식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세우신다면요. 최소한 여러분들 방탄복, 예, 방탄복 하나, 그리고 소총 한 자루 쥐어준 예, 최소한의 아이템이라도 획득한 예, 그러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아이템이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생존하면서 예,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옷 한 벌만 걸치고 예, 주식시장에 뛰어다녀봐야 예, 오히려 잘못된 투자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요, 공황과 패닉 상태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귀신에 홀린 듯이 예, 내가 정신 차려보니 어떤 주식을 미수 몰빵했어요. 이런 거 자주 발생해요. 여러분들만의 투자 전략 예, 앞에서 살짝 힌트를 보여드렸죠. 요 화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예, 기억하시고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 주식시장에 있어서 주식 투자는요. 그냥 짧게만 해가지고 끝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분들 많은데 주식시장은 계속 시장에 생존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뚜벅뚜벅 올해 소해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린 것처럼 소걸음처럼 나아가는 투자자에게 주식시장은 수익을 계단식으로 껑충껑충 안겨줍니다.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게 우직하게 전략을 지켜가면서 계속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가 그걸 잡을 수 있어요. 나 잠깐 도망 나갔다 안정되면 올래? 그거 아닙니다. 안정되면 올래 하면 이미 이렇게 아시겠죠? 힘들더라도 자신의 투자 전략, 원칙 강하게 세우고 계속 주식시장에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면서요. 자, 이제 신축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성공 투자의 길 강하게 만들어 가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증시 토크에서도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